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6년 8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한겨레 칼럼 무엇이 4대고 무엇이 매국인가, 그 일부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낮 나는 중국 신화통신과 인터뷰했다. 8월 3일 한 종편 텔레비전 기자가 전화로 신화통신 인터뷰에 대해서 질문했다. 기사를 읽었을 것으로 보고 요지만 설명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그 종편은 인터뷰의 논리나 요지는 소개하지 않고 내가 중국 언론에 한국 정부 정책을 비판함으로써 중국의 공세를 부채질했다고 보도했다. 다음 날 비슷한 성향의 신문과 종편들도 친중 4대 운운하는 보도를 했다. 용어들이 오용 남용되고 있다. 먼저 4대. 4대는 어떤 것인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보면 고려조 후반과 조선조 때 우리나라는 중국을 상국으로 섬기며 조공을 바쳤다. 대외 관계는 먼저 상국에게 물어본 다음 지침에 따라야 했다. 우리 왕은 물론 세자까지 중국이 책봉했다. 이런 관계가 4대 관계다. 오늘날 용어로는 약소국이 자기 나라 이익보다 강대국의 국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4대다. 중국 언론 인터뷰가 신4대주의라고 하던데 미국을 위한 무기 체계 도입은 무슨 4대주의인가? 외국 언론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매국이다? 매국은 권력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의 주권이나 이권을 팔아먹는 것이다. 조선조 말 대신들이 나라의 외교권을 일본 정부에 넘긴 을사늑약 체결이 대표적인 매국이다. 국사 결정권이 없고 이권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매국이다. 러시아 공산혁명 지도자 레닌은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언어의 마술을 걸어야 한다면서 선전선동으로 혁명 동력을 키웠다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중후 정치를 할 단계는 지나지 않았는가? 네, 점잖으면서도 할 말을 다 하는 정세현 칼럼이었습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핸드폰 기종 최다 케이스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친구 사진, 애인 사진까지 나만의 DIY 제작 케이스는 아니모. 디자인 예스, 총알 배송 예스. 070-5029-0330에서 2번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바리몽을 검색해주세요.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 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경향신문 단독기사입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다단계 사기업체 도나도나의 변론을 맡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나왔습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변호사 수임료 지급 내역을 보면 도나도나는 2013년 7월 10일 우병우의 농협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도나는 아울러 홍만표 변호사에게 2011년 10월을 시작으로 14번에 걸쳐서 총 5억 9,3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문건대로라면 도나 변호를 두 사람이 함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우병우, 홍만표가 같은 시기에 도나를 변론하지 않았다, 이렇게 쉴드를 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실 수사 논란과 함께 검찰이 우병우를 의식해서 수감 중인 홍만표의 진술을 통제하고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한편 소득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탈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나를 변론하는 과정에서 검찰 로비 등을 거론했다면 내가 검찰에 아는 사람 많은데 말이야, 내가 도와줄게,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다면 이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자, 경향신문이 어떻게 도나의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을까요? 도나. 네, 이제는 우병우, 홍만표를 더는 두둔하지 않겠다, 이런 뜻인 건지 의문입니다. 최근 5년 동안 퇴직한 고위 법관과 법원 공무원이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하기 위해 받은 취업심사 중 승인이 거절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대기업에 취업한 지 1년이 넘어서야 취업심사를 하는 뒷북 심사도 18건 중에 4건이나 됐고 총 8건이나 취업 이후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김영란법 시행 등 부패 관행을 끊고 전관 예우를 방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위 법관의 대기업 임원으로의 재취업 심사, 여전히 눈 가리고 아웅식의 심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또 한국산 철강 제품에 최고 61%의 높은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덤핑 관세도 상계 관세를 매기는 것입니다. 반덤핑 관세는 수출하는 나라가 자기 나라에서 팔았던 시장 가격과 수출품 가격 사이의 차액만큼 관세를 매기는 것이고요. 상계 관세는 수출하는 나라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포스코 같은 국내 철강업체의 수출 경쟁력, 아무래도 빨간불이 켜졌겠지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안에서 보호 무역주의 바람이 거세지고 있는데 국내 산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 배치를 허용해서 미국의 국익을 챙겨주었다면 미국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청와대가 정면으로 중국을 비난하고 나섰네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 관영 매체에서 사드 배치 결정이 이러한 도발의 원인이다 라고 주장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라고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밝혔습니다. 아주 대놓고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양상인데요. 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야당 의원들 6명의 중국 방문에 대한 불편한 심경의 토로로 보입니다. 오로지 청와대는 국내 정치에만 함몰된 이 나라 지도자의 본질을 보십시오. 김성우 홍보수석은 그렇지 않아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의 중국 방문 계획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중국 측 입장을 강화하고 우리 내부 분열을 심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향신문을 비롯한 거의 모든 신문이 일면에서 다뤘습니다. 월요일자에 실어서 이슈가 되게 하라, 이런 취지에서 청와대가 중국과 야당 의원 비난 입장을 일요일에 발표한 거겠죠. 김종인 대표의 뜬금없는 주한미군 철수 걱정이란 제목의 한겨레 사설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우는 사드 불가피론의 가장 큰 근거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이다. 그는 심지어 한미동맹이 손상돼서 주한미군이 주둔하지 않기라도 한다면 그 다음 날부터 한국 경제는 무너질 것이다, 이런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김종인 대표가 이런 말을 하려면 한미동맹이 사드 배치에 대한 의견 차이 정도로 깨질 만큼 취약한지,
사드 배치가 무산되면 미국이 보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보복책 속에는 주한미군 철수도 포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그런데 김종인 대표 말에는 이 모든 것이 생략돼 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유력 대선 후보들이 사드 배치 중요성을 언급한 적도 아직은 없다. 중국의 경우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사드 배치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한 것과는 대비된다. 하물며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는 그동안 미국 쪽에서는 한 번도 들려온 바가 없다. 뜬금없는 호들갑이요, 국민 겁주기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사드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으로서의 실력과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사드의 안보 실효성, 중국, 러시아의 반발에 대한 분석과 대책,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명확한 의견과 대안, 미래의 비전을 밝히는 일이야말로 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 그런데 이런 작업을 이끌 사람이 바로 김종인 대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보이는 무기력증과 우왕좌왕, 자중질환은 눈뜨고는 보지 못할 지경이다. 김종인 대표는 도로민주당 운운했지만 지금의 오합지졸 더민주는 도로민주당 수준에도 이르지 못한다. 김종인 대표는 사드 반대론자들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당이 이 지경이 된 책임을 통감해야 할 처지다. 네, 정말 통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논란과 관련해 제3의 부지에다가 세울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요. 현재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성산포대가 지목됐지요.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포대 건설에 필요한 부지 때문입니다. 성산포대의 대안으로 거론됐던 금수면 염속산, 네, 그리고 수륜면 까치산, 여기는 산 형태가 뾰족해서 만약에 여기다가 사드 기지를 세운다면 정상부를 평탄화해야 합니다. 평탄화 작업에는 4년에서 5년의 기간과 1,000억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내년 말까지 사드를 배치한다는 정부의 목표 달성은 불가능합니다. 네, 괜히 찔러보기나 한 것 같습니다. 성주 주민들의 불변의 입장은 한반도에서는 사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정치인 사면 요청을 받고 있지만 이번 광복절 사면에서도 국민 정서가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실시된 2014년 설 그리고 지난해 광복절 특사를 따져볼 때 정치인이 배제됐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홍사덕 전 의원, 야권에서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정봉주 전 의원 등이 특사 대상자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1일이나 12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재계에서는 분식 회계와 사기성 기업 어음 발행 혐의로 수감 중인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과 최근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한 이재현 CJ그룹 회장, 집행유예 기간인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최근에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등의 사면 복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만 사면한다면 이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모양이지요. 지난해 5조 원대 적자를 내고 분식 회계 의혹까지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에서 정상 경영이 가능하다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정말 웃음만 나옵니다. 자, 그런데 2년 연속 B등급 판정입니다. 부채 비율이 298%인 삼성중공업과 134%인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과 같은 등급입니다. 자, 대우조선의 부채 비율은 7,308%입니다.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는 언제 상장 폐지 될지 모르고 사실상 법정 관리에 들어갔어야 하는 대우조선을 정상 등급으로 분류한 것은 한국판 관치금융이 만들어낸 코미디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대우조선을 걸레로 만든 한 축, 바로 강만수 전 사는지주 회장입니다. 사는지주, 산업은행의 지주회사지요. 대우조선의 소유주입니다. 강만수 전 회장은 회장으로 있을 당시에 남상태 당시 사장의 비리를 잡아내고는 이거 눈 감아줄게. 대신 나와 가까운 사람 취업 좀 시켜줘. 했다는 설이 난무하지요. 조선일보에 강만수 전 회장의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남상태가 지난 2012년에 대우조선 해양 사장 3연임을 하다가 내가 반대해서 물러났다. 그런 남상태가 나를 모함하고 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이 나를 찾아와서 남상태 칭찬을 하는 지경까지 벌어지기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남상태는 문제가 있다라고 직접 보고한 뒤 주총에서 퇴임시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일부에서 내가 측근 7명을 대우조선 해양 고문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죽은 권력, 회뜨기 전문인 검찰이 과연 믿어줄까요? 알 수 없습니다. 평균 연봉 1억 470만 원에 3000cc 이상의 고급 세단 지원, 월 1000만 원에 달하는 사무실 임차료, 별도의 법인카드. 네, 대우조선 해양이 2000년에서 2015년 내부 고문단 34명에 대한 지원 내역을 적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말이죠. 대우조선의 부실 책임이 있는 남상태, 고재호 전 사장을 비롯해서 새누리당과 국정원, 군 출신 인사해서 34명이 대우조선의 고문, 상담력, 자문력으로서 억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8명은 이명박 정부 때 위촉됐습니다. 당시 대우조선의 최대 주주였던 산업은행이 MB정부의 창구가 돼서 대우조선의 비리를 묵인해주는 조건으로 낙하산, 보은 인사 등 인적 유착을 방관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도둑놈들한테 나라를 맡겼었네요. 네. 검찰의 이런 판단은 요컨대 강만수 웃기지 말라 이거겠죠?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동아일보가 국토연구원과 함께 2013년에서 2015년 인구 이동 통계와 수도권 전세거래 45만 건을 분석해서 서울 엑소더스 지도를 그렸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서울을 떠난 사람들의 서울 엑소더스의 목적지는 어디였을까?
경기도 남양주시, 고양시 덕양구, 성남시 분당구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이주자들의 이동 패턴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 우레탄을 까는데 약 4,800억 원을 투입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또다시 2천억 넘는 예산을 들여서 이를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초창기부터 폐 타이어 등으로 만든 인조잔디의 유해성, 지적이 많았지요. 하지만 정부가 이 사업을 강행한 결과 수천억 원의 예산을 날리고 학생 건강까지 해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대대적인 인조잔디 작업이 있었죠. 이것도 일종의 녹색 성장이었을까요?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평화 콘서트가 끝난 행사장을 빠져나가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손학규 전 상임 고문에 다가가 인사를 건넵니다. 두 사람이 별도로 만나 대화를 나눈 것 갈등했던 2012년 대선 경선 이후 무려 4년 만입니다. 대북 송금 특검과 관련해서 신동아 2003년 4월 문재인 후보 인터뷰에 대북 송금 특검 어느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 규명해야 됩니다. 책임 있는 인사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 대상에 포함되는 겁니까? 하는 질문에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관여한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북 송금 특검은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도 이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내 몸의 절반이 무너진 느낌이다. 평생의 동지를 잃었다. 그렇게 한탄하시고 통곡하시지 않았습니까? 잠깐만요. 그건 딴 얘기고요. 예. 뭐 그때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도 문재인 후보는 그 점을 계속 변명을 하고 계세요. 바로 이것이 책임 있는 정치냐 하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예. 김대중 대통령님의 햇볕 정책을 제대로 발전시켜 온 것이 참여정부였고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발목 잡고 방해해오고 비난해온 것이 오히려 우리 손 후보님께서 못 남고 계셨던 한나라당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예, 그러나 대선 후보는 문재인으로 결정되고 선거 앞두고 손학규는 문재인 지지 연설에 나서는데 저는 문재인 후보를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를 볼 때마다 제게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스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스님이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을 트레킹하다가 문재인 후보를 만났다는 겁니다. 민정수석을 하다가 그만두고 바로 네팔에 가서 그것도 혼자 산길을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아직도 문재인 후보를 생각할 때 이 장면이 머릿속에 상상으로 떠오르는 것은 그때 저는 스님으로부터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비울 줄을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문재인은 여러 가지 좋은 덕목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는 비울 줄 아는 사람 이것이 그중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워야 크게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그 자리에 국민의 마음을 크게 담아 아우를 수 있는 지도자 통합의 리더십을 문재인에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여러분께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 사람이 먼저인 세상 만들고
저녁이 있는 삶을 국민에게 선사할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6년 8월 6일 언론에 비치는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빨리 돌아오셔서 힘을 주셔야죠. 언론에 비치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빨리 돌아오셔서 야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두 사람이 호남에서 열린 DJ 행사에서 만난 건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달 히말라야에서 돌아온 문 전 대표는 첫 공식 행보로 호남을 찾았고 손 전 상임 고문 역시 정계복귀 신호탄으로 호남 끌어안기에 나선 겁니다. 저녁이 있는 삶의 노랫말. 하루 일을 마치고 비누 향기 날리며 식탁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운다. 이처럼 가족이 행복하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 너의 기쁨 슬픔은 나의 기쁨과 슬픔. 이제 가슴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자. 이렇게 표현되는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고 떳떳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누리자. 우리 함께 일하고 모두 함께 나누자. 이렇게 표현된 노동이 그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우리들의 꿈을 이제 문재인이 맡아서 실현하기를 기대합니다. 저와 함께 삼총사로 불리던 조영래와 김근태가 우리가 함께 꾸었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먼저 갔을 때 저는 이 친구들의 꿈을 제가 이루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지금 저는 기꺼이 우리 민주당 민주세력의 대표주자 문재인에게 저의 친구들의 꿈까지 한꺼번에 넘겨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의 교육혁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제목의 한겨레 칼럼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교육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다. 그건 차라리 반교육에 가깝다. 본래 교육이란 개인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 아닌가. 교육하다를 뜻하는 영어나 독일어의 본뜻은 밖으로 끌어낸다는 의미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인간적 기품과 소양을 기르는 곳이다. 오로지 학습에만 목을 맬 뿐 정작 교육의 본령인 인간적 품성을 키우는데 한국처럼 소홀한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독일 교육은 한국 교육과 대척점에 서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가치가 있다. 독일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등수로 줄 세우지 않는다. 아예 석차라는 것 자체가 없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교육의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부진한 학생의 첫 번째 도우미는 항상 동료 학생이다. 독일에서 지식교육 못지않게 비중을 두는 것은 성교육, 정치교육, 생태교육이다. 성교육은 강한 자아를 길러주는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중시된다. 지식의 습득만을 절대시하는 학습 기계가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최고의 학습 기계는 최악의 괴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병우, 진경준, 홍만표, 나향욱. 한국 교육이 키워낸 최우등 괴물들의 적나라한 비루함은 오늘 우리에게 교육혁명의 절박함을 증언하고 있다. 네, 조간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